농사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흙을 살리는 것입니다. 흙은 단순한 재배의 기반이 아니라 지구 생명 에너지의 저장소이며 우주의 주파수와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갈고 유기물을 얻는 행위는 단지 작물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복원하고 우주가 내려준 에너지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흙이 살아야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흙을 정화하고 우주와 조율하며 생명과 공명하는 농사입니다. 흙은 주파수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넣는 유기물 하나하나가 에너지의 씨앗이 되고 그 에너지는 자연과 우주, 사람의 삶까지 맑게 연결해 줍니다. 흙을 살리는 일, 생명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예, 오늘은 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어저께에 이어서 그 마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의 비밀과 자연과학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농사 현장에서 마주하는 작은 씨앗 하나, 그 안에 담긴 비밀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씨앗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씨앗은 우주의 정화된 에너지이며 생명의 근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자연은 씨앗을 통해 다시 생명을 일으키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씨앗을 낳아 순환을 이룹니다. 이 작은 존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교량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을 읽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 영농은 이 씨앗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과 육묘업자들은 씨앗을 물에 담가 불려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 아퀴를 유도하고 트레이에 파종을 해 일괄적으로 묘종을 키워냅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가 빨라지고 균일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씨앗에 대한 일종의 강제 명령입니다. 씨앗은 원래 각각 다릅니다. 같은 오이 씨앗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각기 다른 파동과 개성, 생장 경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빠르게 발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씨앗은 더 기다리며 주변 환경을 읽고 조절하려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듯이 씨앗도 자신만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에 불리고 온도를 맞춰 억지로 아퀴를 유도하는 것은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효율성만 따르는 그러한 방식이지요. 이 과정에서 씨앗은 본래의 힘과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씨앗을 물에 불려 파종한 후 트레이에서 발화된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면 뿌리가 위로 향하거나 옆으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씨앗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주파수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혼란에 빠진 것이죠. 이 씨앗은 이후 병해충에 더 취약해지고 정식 후에도 비료와 농약 없이는 자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결국 농민은 약과 영양제를 들이붓고 생존이 아닌 의존의 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인가? 진짜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 씨앗을 불리지 않고 말린 상태 그대로 흙에 파종하면 씨앗은 주변 환경을 느끼며 수분을 흡수하고 스스로의 시간에 맞춰 발화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정확합니다. 자연의 주파수, 토양의 에너지,
주변 미생물과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씨앗이 자연과 함께 정화되는 과정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발화하는 진정한 생명의 기적입니다. 에너지 농법은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씨앗은 정화된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서 자란 작물은 병해충이 거의 없고 작물 하나하나가 건강한 이유는 그 출발점인 씨앗부터 정화되고 자연의 흐름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앗은 단지 식물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 씨앗에서 자란 작물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그 식물이 품고 있는 에너지와 정보를 몸에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화된 씨앗, 정화된 작물, 정화된 인간, 이렇게 이것이 생명순환의 본질이며 우리가 농사를 통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더 이상 실험실 안의 공식과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과학이란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의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의 출발점이 바로 씨앗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씨앗을 강제로 다루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씨앗은 생명이며 존재이며 작은 우주입니다. 그 씨앗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말린 씨앗을 흙에 직접 파종하는 것, 그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생명의 존중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과학이고 진정한 농부의 예의라는 것이죠. 연구원 여러분, 씨앗 앞에 겸허해집시다. 자연 앞에 고개를 숙이고 흙에 질문을 던지고 씨앗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씨앗의 비밀을 여는 열쇠이며 자연 과학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밖에는 지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도 그 물의 이동을 같이 해주려고 오늘 이 하우스, 비닐하우스 터널 안에 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7월 10일 날 저희가 여기 이곳에 오이 씨앗, 마른 오이 씨앗을 직파했죠. 아마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또 자랐는지, 오늘이 6일째 되는 날인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적양파를 수확하고 참외와 수박,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망은 오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망을 쳐놓은 곳, 그리고 그 하단에는 지금 오이, 마른 오이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보내드렸죠. 네, 10일 날 오후에 했으니까 오늘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자랐군요. 간격은 지금 60cm에 한 주씩, 60에서 70cm에 한 주씩 하면 제가 보니까 참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고, 여기는 좀 하나가 좀 되게 들어갔군요. 예. 여기도 하나가 100에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오이 씨앗은 지금 보시다시피 100% 발화가 되어서
나와 있군요. 아이고, 여기는 하나 비었는데. 아, 이제 막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군요. 조금 이렇게 늦은 놈도 있어요. 근데 날릴기가 워낙 지열이 높아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빗소리, 물소리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비닐하우스 터널이라 빗소리가 좀 요란하게 들리네요.